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빌만 크레디빌리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음질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리뷰 먼저 하고 이제 샘플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컨셉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신뢰도 크레디빌리티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죠. 뭔가 보험료를 산출하든 사고가 몇 번 일어났는지 빈도를 산출하든 심도를 산출하든 모두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일인데 이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수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생명보험 혹은 뭐 건강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가 워낙 많고 그 샘플 데이터의 어떤 동질성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건수가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일반 손보 쪽에서 건수가 부족하죠. 왜냐, 여기는 뭐 건물, 배 이런 거 다루기 때문에 건수도 부족하고 동질성도 부족해요. 뭐 둘이 서로 이제 밀고 당기면서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슈가 이거를 완전히 다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신뢰라는 말을 바꿔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신뢰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다가 가중치 100%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정론이 하나 딱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우리가 컨셉을 일단 잡아야 돼요.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지켜내겠다, 뭔가를 얻어내겠다,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한 컨셉이 필요한데, 하나 샘플로 얘기를 해보면, 자, 고전적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컨셉이 뭐였죠? 변동성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뭐 거기에 어떤 이론적 배경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뭐 표본의 개수 그리고 뭐 센트럴 리밋 디어럼 같은 걸 통해서 정규 분포를 약간 이제 근사치면서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제한하는 뭐 그런 이제 건수 n을 찾는 방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랑 뭐 이제 루트 n분의 1의 뭐 b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빌만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이라는 게 생겨먹은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A라는 데이터가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데이터는 요렇게 뭉쳐 있어요. 요러기도 이렇게 뭉쳐 있어요. B라는 데이터는 뭔가 좀 뭉쳐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해요. 여기가 B1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여기가 B2라고 부르는 곳이고 여기를 A1, 여기를 A2라고 부를게요. A는 완전히 뚜렷하게, 네, 잠깐 끊겼었는데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A 같은 경우에 지금 A1이랑 A2라는 요 세부 집단에 생각보다 잘 뭉쳐 있죠. 그래서 내가 A1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요율 스몰 A1과 A2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스몰 A2라는 요율을 각자 A1 그룹에 그리고 A2 그룹에다가 잘 부여해 줄 만하다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라지 B1이라는 그룹에서 스몰 B1이라는 어떤 요율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기 B2 그룹에서도 스몰 B2라는 어떤 요율 같은 걸 만들어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주자니 그냥 약간 우연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그럴 수 있겠죠. 여기는 좀 모호해 버리니까 경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B 전체를 가지고 산출된 어떤 센터의 결과가 있을 때 그거를 한 B3라고 하면 B3랑 B1을 좀 섞어서 원에다가 요율을 주고 B2랑 B3를 섞어서 요 집단에다가 요율을 주고 뭐 요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물론 A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센터, 그러니까 아예 매뉴얼 레이트 같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섞고 싶은 요율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A가 좀 더 웃어주겠죠. A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신뢰도를 부여를 하는 그 목적에 좀 더 얘가 부합한다. 뭐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빌만 크레디빌리티를 하고 싶다면 요 특성, 지금 눈으로 봤던 어떤 감각적으로 생각했던 요것들을 좀 이제 정량적인 혹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식에 들어가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집단, 내, 편차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는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 안에서. 그리고 집단 간 편차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요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지금 라지 A에서 한번 봤을 때는 집단 간 편차가 꽤 큰 편이에요. 여기 라지 A1의 중심은 여기 있고 라지 A2의 중심은 여기 있을 텐데 그 거리가 꽤 큰 거예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거리가 뭐 얘랑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집단 내 편차, 그러니까 B 안에 있는 요 스몰 B1 안에 있는 녀석들이 보이고 있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어떤 집단 간 거리를 보이고 있음에도 B는 좀 더 신뢰도를 덜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의 상대도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도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단 내 편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집단 내 편차는 집단 안에 얘네들 사이의 편차를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두 개의 개념을 생각을 해볼 건데 expected of process variance가 있고 variance of hypothetical mean이 있어요. 자, 보면 processed 그리고 hypothetical이라는 요 두 개의 개념은 비슷한 건데 집단이 결정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집단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냥 이제 나중에 확률 분포를 다룰 때는 파라메트릭한 분포에 대해서는 뭐 모수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수가 결정이 된 상태를 뭐 프로세스 혹은 hypothetical 혹은 이제 조건부 상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단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집단의 베리언스들이 보이는 그 평균, 기대값은 평균이랑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EPV가 집단 내 편차의 어떤 평균치를 의미해요. 자, 집단이 결정되었고 그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베리언스들의 평균치, 얘네가 보여주는 베리언스가 있고 얘네가 보여주는 베리언스가 있는데 그것들의 평균치,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 다 베리언스 계산에 각각 해본 다음에 평균을 내면 지금 B쪽이 더 크겠죠. 더 집단 안에서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집단 간 편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이포테티컬도 집단의 결정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집단이 결정된 상태에서 먼저 뭘 해요? 민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A1이라는 집단이 결정돼 있으면 얘의 민, A2의 민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들끼리의 마지막에 베리언스를 치는 거죠. 얘네들끼리의 편차. 그래서 얘가 바로 집단 간 편차가 돼요. 집단끼리 먼저 평균 안에서 잰 다음에 그거의 분산, 안에서 분산을 잰 다음에 그거의 평균,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V라는 문자로 쓰는 편이고 요거를 A라는 문자를 쓰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뢰도에는 누가 더 도움이 돼야 돼요? 집단 간 편차가 클수록 신뢰도는 더 높게 부여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A는 신뢰도 Z라고 할까요? Z의 플러스 요인이고요. V는 신뢰도 똑같이 Z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마지막 하나, 완전 이제 모평균의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해요. 얘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우리가 결국 신뢰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Z라는 신뢰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한 어떤 샘플의 평균에 부여를 하고 1-Z, 나머지 남겠죠. 1이 아니면. 그거를 어떤 매뉴얼 레이스, 죄송합니다. 사양이 좋지 않아서 종종 끊기네요. 아무튼 다시, 자, X가 있고 1-Z 신뢰도가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매뉴얼 레이스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얘한테 쓸만한 게 바로 요 모평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expected of hypothetical mean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친 다음에 또 평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뮤라고 많이 쓰고
그걸 빼먹었네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expected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먼저 집단을 결정한 상태에서 해보고 다시 평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 둘은 쩔로 빼서 쓸게요. 일단 EPV부터 expected of process variance는 variance인데 어떻게 돼요? 조건부. 얘 같은 경우에는 variance인데 hypothetical mean이죠. mean이고 x 바 h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네들이 다 나오고 얘네가 우리의 컴포넌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이 컴포넌트까지 결정됐으면 포뮬러를 이제 뽑아내야겠죠. Z라는 신뢰도는 심플하게 말해서 결국 N에도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건수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종국에는 1로 수렴하는 형태의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걸로 딱 좋은 게 지금 n 플러스 k분의 n이라는 형태를 우리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끊어지는 거 계속 이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n 플러스 k분의 n이라는 식까지 왔어요. n이 영향을 미치면서 요거 n이 무한대로 가면 1로 수렴하죠. 자, 여기에서 k가 그러면 중요하겠죠. k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돼요. a는 신뢰도의 플러스 요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밑으로 가고 v가 위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a가 뒤집히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풀어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n 플러스 a분의 v분의 n이 z의 역할을 하게 되고 n 플러스 a vhn분의 epv분의 n이 되겠죠. 그리고 요 z가 나왔으면 아까 구해놨던 뮤랑 해서 신뢰도 섞어가지고 결과를 내면 된다.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디스크리트 샘플 먼저 할 건데, 사실 이게 이산적인 게 원래 더 쉬운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연속적인 게 사실 더 쉬워요. 이산적인 게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씩 짚어보면서 샘플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거,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 이 PV, VHM 다 뭐였냐면, 자, expected of process variance니까 variance인데 x 바 h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러니까 요 x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VHM도 마찬가지로 variance of 이 x 바 h 요거 할 건데, x가 일단 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요거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 내가 계산해야 되는 대상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요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샘플. 자, 요 바구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 공이 들어있어요. 0, 1, 2라고 쓰여있는 공이 들어있고, 얘 같은 경우에 근데 들어있는 어떤 비율이 이제 뽑히는 확률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A라는 바구니에는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요게 그룹이에요.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A라는 그룹에는 0이 20%, 1이 40%, 2가 40% 들어있고요. B라는 바구니에는 0이 70, 1이 20, 2가 10% 들어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어떤 바구니가 선택이 됐고 랜덤하게 선택이 돼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바구니 자체를 맨 처음에 선택할 때 뭐 하나를 더 크게 많이 선택해버리면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고려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구니가 지금 랜덤하게 골라진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공을 뽑아요. 그러니까 바구니를 먼저 고르고 그룹을 결정한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두 개의 공을 뽑는데, 복원을 고려를 해요. 복원을 하면서 뽑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the sum of value가 2가 됐대요. 그리고 두 개의 공을 더 뽑았을 때 마지막에 어떤 질문 있죠? expected total, 두 개의 공에 대해서 토탈을 계산해 주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개 공에서 공의 합산이에요.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의 합산. 요게 x예요. 요게 확률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리언스를 구하든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든 요 x라는 건 항상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공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공의 합산인 거예요. 그거를 정말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만 않는 상태에서. 자, 뭐부터 할까요? expected process variance부터 할까요? V라는 녀석이었죠. 얘 먼저 해야 되는데 침착하게 그냥 풀면 됩니다. 자, expected of process variance니까 variance 먼저 이렇게 써요. 이걸 하면 쓰면서 이제 의미를 찾는 거예요. x인데 x 아까 두 개 공의 합산이 확률 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 두 개를 뽑아서 그걸 더했을 때 나오는 값, 그게 x예요. x고 세타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데 세타의 의미는 뭐였어요? 이게 그냥 바구니가 선택이 된 거였죠. 바구니가 선택이 됐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구니가 선택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베리언스를 계산하면 돼요. 누구의? 공 두 개 합한 거에. 자 그러면 베리언스 계산해 볼게요. 베리언스 여기다 쓸까요? A 베리언스 B 집단이 선택이 된 상태니까 요걸 나눠서 일단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A라는 바구니에서 나올 수 있는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항상 베리언스는 이렇게 구하죠. 베리언스의 x는 expectation의 x제곱 이런 식을 쓰는 거를 귀찮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x는 사실 y 두 번 하는 거예요. y 플러스 y예요. 그리고 y랑 y는 서로 어떤 상태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요거 조심해야 돼요. 독립인 상태 그러니까 x는 y1 플러스 y2라고 볼 수 있어요. y1이랑 y2가 그냥 하나하나 뽑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그냥 expectation의 x 바 이런 거 할 때 그냥 2 곱하기 expectation의 yi 맨날 똑같겠죠. y1이든 y2든 맨날 복원 추출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요게 조심해야 돼요. 베리언스의 x를 할 때 얘가 2y인 거랑 y1 플러스 y2인 거는 완전 달라요. 2y의 베리언스 하면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 하게 되면 4 베리언스에 y가 떨어져 버려요. 이해돼요? 왜냐면 앞에 2가 있으니까 요거 베리언스 취하면 앞에다가 베리언스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4로 나오죠. 요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시행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각각 뽑는 횟수를 두 번 독립적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완전 달라진 게 베리언스의 y1 플러스 y2가 되는 거고 y1, y2가 서로 합쳐질 수는 없는 애예요. 그런데 같은 통계량을 가질 뿐이죠. IID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베리언스 yi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뽑는 거에 expectation이랑 베리언스 구해놓으면 돼요. 편하게. 하나 뽑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자, expectation 먼저 할게요. 그냥 expectation이고 요거 A랑 B라고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 그냥 A고 여기가 B고 expectation, variance 가져가겠습니다. 자, expectation A는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0점이 날리고 1 곱하기 0.4니까 0.4에 2 곱하기 0.8이니까 0.4니까 0.8 1.2겠네요. 1.2 얘도 마찬가지로 날라가고 1 곱하기 0.2 2 곱하기 0.1이니까 0.4가 되겠네요. 자, 베리언스 급하게 갈 수 없죠. 2에 y제곱으로 할까요? 요거부터 해야 돼요. 2에 그 다음에 베리언스. 자, 지금 하나라서 y라고 쓴 거예요. 우리의 x는 두 개짜리니까. 그 다음에 자 y제곱으로 해볼게요. 제곱해봐야 0이니까 요거 똑같이 날아가는 건 똑같고 1 곱하기 0.4 4 곱하기 0.4니까 2네요. 맞죠? 한 번만 더 암산.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서 1 곱하기 0.2 4 곱하기 0.1이니까 0.4 해서 0.6이네요. 이렇게 맞죠? 한 번 더 계산해보면 맞네요. 자, 그 다음 베리언스는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이죠. 2 빼기 1.44인 거고 0.56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0.6 빼기 0.16이니까 0.44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한 게 베리언스 yi예요. 그냥 한 번 뽑을 때. 자, 그러면 베리언스 a라는 거는 베리언스 a의 누구예요? x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x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쭉 우리 생각해봤었죠.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4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거 2배 하면 1.12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0.8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expectation. 우리 지금 이 PV 하고 있던 거 잊으면 안 돼요. 각자의 그룹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 베리언스인 거예요. 얘네가 프로세스 베리언스 구하고 마지막에 expectation인데, expectation은 평균이었죠. 아까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selected at random인 거 반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제 바구니를 잡는 게. 그래서 얘네 둘 반반 그냥 섞으면 되고,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1이 되겠네요. 1이 뭐예요? 1이 V이자 이 PV예요. 자, VHM도 해볼까요? A는 VHM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한 번씩 계속 써봐요. Variance of Hypothetical Mean.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한 애들은 요 Hypothetical Mean을 먼저 이렇게 밖으로 빼서 써놔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인데 A의 expectation이죠. 그리고 확률 변수 누구예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X 2개짜리예요. 2 B의 X. 얘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 저기 위에다 구해놨죠. 여기 요거 2배 하면 2.4, 요거 2배 하면 0.8. 근데 문제는 요거 베리언스 구해야 돼요. 얘네 2개. 얘네 2개 베리언스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의 확률 고려해서 똑같이 익스펙테이션에 얘네들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확률 변수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각자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냐면 얘도 0.5 반반이니까 얘도 0.5예요. 그러니까 요 2의 x제곱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냥 가져올게요. 2의 x제곱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 2.4의 제곱 곱하기 0.5 플러스 0.8의 제곱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x, 요거 두 개의 평균이니까 3.2 나누기 2 하면 1.6의 제곱. 요게 뭐예요? A, 그러니까 VHM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산해볼까요?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8, 576 맞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96, 428, 44, 576 5.76인데 이 바로 나눌게요. 2.38 맞겠죠? 더하기 0.64의 절반이니까 0.3이고 마이너스 아마 324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뭐야 6, 9, 6 역시 256이네요. 2.56 빼줘야 되니까 먼저 3이 더하면 6, 2.7에다가 2.7에서 빼면 0. 험난하게 오긴 했지만 1,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 했죠. K가 몇이에요? K는 A분의 V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14분의 1이 나와요. 요게 K고, 우리 중요한 게 N은 몇일까요? 얘가 지금 요런 어떤 그 샘플 예시, 요 어떤 두 개의 공을 뽑아서 합을 보는 행위를 몇 번 했어요? 지금 한 번 한 거예요. 봐봐요. sum 한 번 해서 selected 했더니 아무튼 2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시행 자체를 이건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n이 1이라서 요거 credibility z는 어떻게 나오냐면 1 플러스 0.14분의 1의 분의 1 요렇게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거랑 그걸 까먹었네요. 미리 그거 준비해 놓는 것도 좋아요. 여기다가 쓸게요. 뮤 EHM이었죠. 얘는 평균에 다시 평균 취하는 거였고, 쭉 했을 때 평균 요거 쓰면 안 돼요. 2개짜리 해야 되니까. 얘네 다 Y에 대한 거였어. 이것도 Y 하나 한 거. 2개짜리 평균 여기 있었죠. 3.2 반토막 내면 1.6이네요. 1.6. 그러니까 요 Z에다가 뭘 곱해요? 곱하기 1.6 플러스 1 마이너스 Z 1 마이너스 요 똑같은 거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Z 한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 뭘 하면 돼요? 우리 샘플을 통해서 얻은 거. 크레디빌리티 하는 이유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네요. 여기에다가 샘플을 통해서 얻은 결과 아까 몇이었죠? 2를 해야 되는 거죠. 2가 들어가고 반대쪽에 1.6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expectation, credibility 적용한 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샘플은 어떤 것 때문에 가져왔냐면 익스포저 유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봐야 한다는 의미로 이 샘플을 가져왔어요. 자, 익스포저 유닛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까 n 결정하는 애들이 몇 개이냐, n 그냥 n이에요. n. 아까 우리 n 1이었죠. 제가 뭐 때문에 1이라고 했냐면 아까 전에 샘플에서는 지금 공을 두 개를 뽑은 다음에 합을 보는 행위가 우리의 한 번의 실험이었는데, 그 한 번의 실험을 딱 한 번 해서 결과가 2가 나왔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n을 1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n을 결정할 때는 그 한 번의 시행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 번의 시행은 확률 변수랑은 달라요. 다름.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는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사고 건수. 사고가 뭐 한 번 나든지 두 번 나든지. 자, 이때 사고 건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냥 사고가 난 전체 건수가, 그러니까 시그마 xi, 요 실제로 사고가 벌어진 게 익스포저가 되나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로부터 기인하죠? 뭘 했을 때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요걸 결정해요. 바로 요건 그냥 가입 건수, 가입자 수라고 할까요? 요게 익스포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고 건수라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걔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해돼요? 얘는 왜냐면 이거 시그마 xi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0건인데 그것도 뭔가 우리가 관찰을 했던 거고, 관찰을 했지만 0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얘는 뭐 때문에 중요했어요? 얘는 아까 확률 변수였는데 EPV, VHM 할 때 우리가 누구의 어떤 평균, 누구의 분산을 계산해야 될지, 요게 중요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거고. 자, 이번엔 n이에요. n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사고 크기가 있어요. 심도.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요거의 익스포저는 누구예요? 요거의 익스포저는 사고 건수예요. 잘 생각해봐요. 사고 크기를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고가 나야 돼요. 그래서 1사고가 모두 1 익스포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얘는 x 확률 변수예요. 근데 그 녀석 자체의 개수가 아니라 그건 그냥 확률 변수인 거예요. 걔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초 사건, 그 기초 시행의 횟수를 우리는 익스포저 n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number of claim이 있는데 쭉 해가지고 사고 건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고 건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포화송을 따릅니다. 이거는 파라메트릭해요. 좀 괜찮은 문제예요. 쉽다는 거예요. 계산하기가. 왜냐면 아까 파라메트릭하지 않았던 게 앞에 문제였는데, 직접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하고 뭐 제곱하고 뭐 난리 쳤잖아요.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파라메트릭이라는 거는 람다를 민으로 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 건수라는 게, 근데 요 n이랑 저 n이랑 익스포저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걸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y라고 할까요? 요거 y 사고 건수 보통 n이라고 쓰는데 그냥 어색하지만 y라고 해볼게요. y가 포화송의 람다를 따라요. 그리고 요 람다가 바로 그룹을 결정하겠죠. 그룹에 따라서 람다가 지금 다를 거예요. 람다 다르다. 인슈어드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유니폼한 분포를 따른다. 보통 이렇게 알려줘야죠. 람다는 유니폼합니다. 0과 0.1 사이에서. 자, 그럼 람다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포화송 분포의 모수가 결정되는 그런 지금 샘플입니다. 자, given 3 years. 요게 위험해요. 요 지금 3년이라는 딱 나왔는데, 그러면 혹시 n이 3? 요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하고 일단 넘어갔는데, 3년의 데이터가 있고 멤버, 요게 뭐예요? 요게 가입자 수죠. 3년 동안 각자 가입자 수가 있었고 그때 사고가 이만큼 났어요. 120명 가입했는데 3명이 사고가 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내년에 200명이 가입할 예정이고 빌만을 사용해서 사고 건수를 재달라 이거예요. 확률 변수가 사고 건수예요. y. 자, 그러면
아까 뭐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n이 몇이에요, 지금? n이 3이 아니라, 왜냐면 이 연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원인. 요 세 건의 사고를 만들어낸 다이렉트한 원인이 연도가 아니라 요 멤버들이죠. 그래서 얘네를 더해야 돼요. 3년 7을 120, 150. 우리 시행을 몇 번 했냐? 요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320, 44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요게 n이에요.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expected process variance 똑같이 계속 쓸 거예요. expected variance 쓰고 y라고 했죠. 우리 확률 변수 쓰기를 y인데 뭐가 결정됐어요? 람다가 결정됐어요. 이렇게 써야 안 헷갈려요. 자, 람다가 결정됐다는 건 람다가 이제 상수라는 거예요. 람다가 상수인 상태에서 y라는 변수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면 y가 누구예요? 얘인데 포화송 분포 따르고 요 람다가 상수래요. 그러면 얘 베리언스 뭐예요? 포화송 분포의 베리언스는 그냥 람다죠. 지금 제가 요 안에만 처리를 한 거예요. 바깥에 얘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expectation 람다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를 그대로 따져볼 수 있겠네요. 아, 람다는 유니폼이니까 0.0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VHM도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이 쓸 거예요. 베리언스 expectation의 x바 람다 똑같이 이거 침착하게 풀어야 실수 안 해요. 베리언스 그대로 두고 안에 것만. 자, 람다가 상수로 결정된 상태에서 x라는 녀석의 기대값, x는 누구냐면 x가 아니죠. 또 잘못 쓸 뻔했다. 이거 y의 기대값, 포화송의 기대값, 그거 그냥 람다 아닌가? 그 람다 이렇게 딱 써요. 그러놓고 보니까 딱 갑자기 얘가 나오네요. 베리언스의 람다, 요거 아마 12분의 b-a 구간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나오죠. 그럼 k는 뭐예요? k는 a분의 v가 나오는데 a분의 v, a가 누구였냐면 얘가 a죠. 12분의 0.01이라고 쓸게요. 12분의 0.01 분의 v는 0.05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5만 남고 60이 되겠죠. 끝났네요. 이제 z는 몇이에요? n 플러스 k분의 n이죠. 500분의 440, 0.88. 계산 좀 깔끔하네요. 0.88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샘플에서 나온 결과 뭐였냐면 전체 익스포저 개수 분의 익스포저 몇 개예요? 440건 확인을 했는데 사고 얼마나 났어요? 8 더하기 3,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0.12. 또 안 해놨네요. EHM 얘도 마찬가지로 2에 y바 람다 이렇게 하게 되면 람다 결정된 상태에서 요거 아까 해봤죠? 요거 뭐였냐면 람다였어요. 이 람다 또 나오네요. 0.05네요. 그래서 요거 0.05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뭐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지금 사고 빈도의 결정이에요. 근데 멤버가 200개였죠. 요거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200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요게 어떤 사고 빈도였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샘플일 텐데 요 샘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룹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건 함정을 던져요. 그룹은 사실 mutually exclusive, 그러니까 상호 배제적인, 이렇게 전체 모집단이 있으면 싹싹 잘라서 완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A, B, C, D 요런 상태의 그룹에 대해서 각자 얘를 이제 하나하나의 세타 1, 세타 2 이제 요 모수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요게 근데 저렇게 실제로 나눠져 있는데 막 문제에서는 아까 다시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반에 대한 통계량을 준 다음에 슬그머니 이게 문제를 막 VHM 이런 거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룹이 어떻게 나누어 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가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건강보험을 팔아요. 그 다음에 aggregate claim cost, 왠지 얘가 확률 변수일 것 같은 녀석이 살짝 나와요. 쭉 인슈어드에 대해서 다른데 뭐 다이어트도 있고 헤빗도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나눠진대요. 팔로잉 테이블이 쭉 이렇게 계산은 우리가 다 해줬다 뭐 이런 거예요. 보면
민과 베리언스, 확률 변수인 annual aggregate claim. 이 확률 변수 자체가 원래 근데 이게 좀 복잡한 확률 변수잖아요. 원래 aggregate claim이면. 그래서 뭐 이것도 빈심도로 나누고 뭐 이렇게 난리치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aggregate claim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일단 다 평균 분산 계산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EPV, VHM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40%는 bad diet를 가지고 있고 60%는 good diet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왜 물어보는 거지? 왜 얘기해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aggregate claim cost라는 요 확률 변수 요거 S라고 한번 써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통계량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 EPV, VHM 뭐 이런 거를 써서 이제 아무튼 빌만 크레디빌리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런 expectation variance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항상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됐던 거는 비율이 나온 거였어. 비율. 지금 얘가 어려운 이유는 비율에 대한 정보는 쌩까고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자기네끼리 통계량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진짜 저 비율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expectation 계산할 때 각 집단이 0.5, 0.5로 흩어져 있다는 거, 그 랜덤하게 그 아까 바구니에서 뽑는다는 거, 그런 거 중요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정보를 교묘하게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본인이 재구성해야 돼요. 자, 보시면 그룹은 헤빗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냐면 헤빗 먼저 쓸게요. sedentary 그리고 액티브가 있고 또 하나 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고 bad가 있고 good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그룹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4개예요.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평균 줬다, 베리언스 줬다 해서 막 기분 좋게 문제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에서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주의사항이라고 찍은 요 그룹은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 그 앞에 뭐 익스포저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이런 문제 실수 안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던터리이면서 배드 요 4개의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그룹이 나온 건데 얘네들의 먼저 비중을 확실히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40%가 배드고 60%가 굿이다. 배드가 40이고 60%가 굿이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시던터리랑 액티브가 나눠지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여기서 이걸로 알 수 있어요. 8, 6인데 토탈의 평균이 7이 나왔다. 그럼 이게 20%네. 그리고 얘는 어때요? 4인데 3이 나왔어요. 얘도 반반이겠네. 그래서 3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 둘이 완전히 반이어서 50대 50이었으면 25, 25, 25, 25 해가지고 요거 나중에 계산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막 헷갈리는 게 없는데 지금 40대 60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 안에 뭐 반반인 것처럼 이게 8, 6, 7이어서 반반이구나 해도 요 배드 다이어트랑 굿 다이어트 사이에는 지금 성립이 안 돼요. 20, 30이라서 동일하지가 않아요. 요 익스포저 차이가 결과를 바꿔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다시 EPV를 계산해야 돼요. 자, expected of process variance죠. variance 계속 쓰는 게 좋아요. S가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도 계속 주의해 주시고 S 바 세타. 세타라는 게 결정된 상태에서 베리언스의 평균을 구하라. 베리언스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베리언스. 하나, 둘, 셋, 넷. 우리 그룹 4개였고 4개의 베리언스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지 말라는 문제예요. 요거는. 요 중간에 좀 더 배드 다이어트에 나와 있는 헤빗 2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뭐 평균이랑 분산 뽑아줬는데 이게 나중에 요렇게 해가지고 EPV를 계산을 해버리면 작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균이 지금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아예 최소 단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얘네 4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베리언스, 요게 프로세스 베리언스죠. 지금 그거에 평균 계산하면 되고
평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아까 비중 고려해서 0.2 곱하기 20 더하기 0.2 곱하기 10 플러스 0.3 곱하기 12 플러스 0.3 곱하기 8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VHM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거 쓰고 넘어가요. expectation에 s바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hypothetical mean이 써 있는 거죠. 여기에 hypothetical mean 4개. 그거의 variance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먼저 제곱 제평평제 요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64 곱하기 0.2 플러스 36 곱하기 0.2 플러스 16 곱하기 0. 맞죠? 0.09? 이거 잘못한 거 같네. 아니지. 0. 죄송합니다. 0.3 맞네. 0.3 플러스 마지막에 4 곱하기 0.3. 요게 이 x 제곱, 그러니까 요 아무튼 요 녀석의 제곱의 평균인 거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평균은 여기 나와 다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8 곱하기 0.2 플러스 6 곱하기 0.2 플러스 4 곱하기 0.3 플러스 2 곱하기 0.3 요거의 제곱. 요렇게 계산을 해야 EPV, VHM이 나오는 거예요. EHM도 얘기를 해보면 EHM은 어떻게 돼요? EHM 같은 경우에는 expectation의 expectation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의 그럼 다시 평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안 쓸게요. 요거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가 다 구해졌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도대체 n이 몇 개냐. 우리는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행을 얼마나 해봤냐 뭐 요런 거예요. 별로 뭔가 얘기가 안 써있네 싶다가 요거 한번 요거라는 요 결과를 한번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요? 1년치 연구를 해야 돼요. 어딨지 했더니 1 year. 우리 지금 요거 1년치 확보한 거구나. 그러면 n이 1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행을 한번 반복할 수 있어요. 요런 평균이나 이런 배드 다이어트 해가지고 얘네들의 뭐 이렇게 통계량들을 산출할 수 있는 요 한 번의 시행이 1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 구하고 여기로서 k 나오고 요게 뮤였고 그리고 샘플에서 나온 결과는 뭐예요? 샘플에서 나온 결과 요거로 그냥 쓰면 되죠. 그쵸. 요 결과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룹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를 딱 본 다음에 그룹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지금 사실 여기는 그룹에 대한 정보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우린 요게 필요한 거고 그거의 최소 단위에서 시작해야 돼서 요 최소 단위 4개로 딱 쪼갠 다음에 비중을 먼저 찾아 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한번 베이지안 크레디빌리티 얘기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